3.1혁명 101주년 기념 인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뭐라고? 몰라? 몰락? 맞아. 뭐의 몰락? 조선의 몰락. 조선의 몰락. 이모골라 좋아요. 이번에 기억났나 봐. 예. 자,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은 조선 만국의 시작 두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에 1 했습니다. 이모군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이모군란을 그냥 신식군대와 구식군대의 갈등 이렇게 가르쳤다 그랬어요. 지난주 내용 들어보니까 어떠십니까? 아니죠. 고위층들이 썩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매관매직하고 낭비하고 그랬더니 돈이 없어서, 그리고 또 다른 열강들이 쳐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군대는 해서 막아야 되니까 구식 군대 봉급을 13개월 동안이나 안 주고, 그러다가 그들이 난을 일으키자 가서 사과하고 돈 주면 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청나라를 불러왔죠. 외국의 군대를 불러서 우리나라 수도 방위군을 몰살시킨 사건. 그리고 고종 자신의 친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을 잡아가게 한 사건. 예. 반응이 되게 뜨겁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고종과 명성황후를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이런 나쁜 의등 하면서 오늘 보면 더 열받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요, 일제 침략사에 대해서 쭉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쭉 얘기하고요. 그리고 드디어 경술국치로 국권이 침탈됐다. 근데 이때 우리나라가 진짜 망한 거는 이모군란이었다 얘기했죠. 이모군란으로 고위층이 완전히 썩어버렸고, 정확히 고종과 명성황후가 썩어버렸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재정이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뭘까요? 뭐라고? 이모군란 말고 또 하나의 사건. 잘 좀 크게 얘기하면 안 들려. 우리 역사가들이 이때 진짜 조선이 이때 망했어! 라고 딱 한 사건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동학 농민운동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원래는요 동학을 다 준비해놨어요. 근데 이모군란부터 동학까지 연결이 안 돼요. 그럼 학교에서 가르치는 건 똑같아요. 그러면 외우는 거 그냥 동학 농민운동, 최재호, 최시영, 전봉준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예.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그거를 다 다음 주로 미루고 도대체 이 사이에 우리나라 조선에 뭔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즉 정확하게 얘기하면 동학 농민운동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한 차시짜리예요. 자, 일단 똑같아요. 흥선대원군 잡혀가 버렸잖아요. 고종과 명성황후가 다시 실권을 장악했어요. 자, 그러면 고종과 명성황후가 우리 이제 회개하고 똑바로 이 나라를 다스립시다 그랬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럴 리가 없어요. 그랬더니, 자, 이거 혹시 어떤 사진인지 아십니까? 이 사진 보세요. 양복 4명이 다 양복 입고 있죠. 연미복. 머리 어때? 머리 이 당시 짧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향수 틀어야 되잖아요. 근데 머리 포마드 기름 발라가지고 2대8 딱 가름하고 되게 젊죠? 이게 무슨 사진이게요? 이들의 이름은 박영호, 서광범, 서재필, 김옥균. 바로 갑신정변이라고 합니다. 이모군란 2년 후에요. 이들은 지금 가까워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들 중 3명이 해외 유학 갔어요. 일본에 갔다 오고 미국에 갔다 오고. 그 새로운 신문물들을 보고 이거다 싶은 거예요. 이거다. 우리 이렇게 조선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들을 개화파라 그래요. 개화파. 개화해야 한다. 근데요, 이들은요 친일 급진 개화파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게 갑신정변이에요. 자, 친일 좋은 거 같아요? 나쁜 거 같아요? 아니에요. 이때는 좋은 거예요. 매국이 아니에요. 매국. 여러분, 친일은 괜찮은 거예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친미도 있잖아요. 친중도 있을 수 있잖아요. 친러. 어디랑 친한 거예요, 그냥. 친해야 돼요. 친한 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친일하면서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돼요? 우리나라 위해서 일하면 괜찮은 거예요. 그냥 그러면 친일파. 원래 친일파는 나쁜 말이 아니에요. 좋은 말이에요.
친중파 필요해요. 우리나라에서 중국하고 친한 애예요. 그런 사람들을 중국 대사로 보내서 중국하고 싸바싸바 잘하게 해서 우리나라에 이익을 사게 하는 거 괜찮아요. 근데 친일 매국하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일본하고 친하는데 일본에서 일하는 사람 뭐 친일 매국이라 그래요. 이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친일파이긴 한데 나쁜 친일파 아니에요. 매국노 아니라고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본 가서 새로운 걸 배워온 사람들이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급진 개화파 이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우체국, 우정국 있죠. 우체국을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드는 그때 고종 황제가 왔어요. 그때 고종 황제를 인질로 잡아요. 자, 여러분, 이 젊은 사람 넷이서요, 고종 황제와 명성황후를 인질로 잡고 쿠데타에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성공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제 맛이 갔다는 소리입니다. 아니, 이모군란은 그래도 수도방위군이 다 반란을 일으킨 거잖아요. 수도방위군이 왕을 잡았다. 그럼 말이 돼요. 그렇죠? 근데 이 넷이서 왕을 잡았다. 진짜 고종이 인질이 돼요. 그래서 개화 정책을 시작해요. 그게 정강 14조. 이거 읽어보세요. 진짜 훌륭해요. 좋아요. 이들 깨어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좋아요. 근데 민심은 전혀 얻지 못했어요. 전혀. 백성들이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백성들이 약간 무지한 것도 있었어요. 그게 뭐가 좋아? 이런 식으로. 근데 민심을 얻지 못하니까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에 대한 실패 요인은 일본의 무력에 의지했어요. 이들이 다 일본하고 친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종을 엎을 테니까 제발 니네들이 우리를 도와줘. 얘네들이 얘기했던 거예요. 어떤 면에서 고종하고 똑같은 놈이죠. 고종도 어느 나라 무력에 의지했죠? 청나라. 그렇죠. 그리고요 3일 만에 진압당합니다. 그래서 이 3일을 뭐라고 합니까? 3일 천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자, 그러면 질문입니다. 3일 만에 누구한테 진압당했을까요? 아니, 일본은 도와주기로 했잖아. 그렇죠? 청나라에게 누가 나 좀 도와줘 요청했을까요? 100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뭐예요 지금? 손을 다 이렇게 품에 넣고 있죠. 왜 이러고 있을까요? 총? 아니에요. 신념? 약간 비슷한데 이게 이 당시 유행하는 포즈였어요. 어떤 유행이냐면요. 이거 보세요. 누굽니까? 나폴레옹이죠. 나폴레옹이 이렇게 늘 손을 품에 넣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림도 그리고. 기본 자세예요. 왜 그럴까요? 나폴레옹은 장 트러블이 있었거든요. 배 아파서 그런 거예요. 장 트러블, 이거 보세요. 딱 이 위치가 저는 정확히 압니다. 이거. 제 차에도요. 수건이 하나 있어요. 그 수건은 배 보호용 보온용 수건이에요. 장 트러블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이후로 뭔가 개혁을 하는 사람들 있죠. 이게 다 유행처럼 돼버린 거예요. 손을 이렇게 넣는 게. 이걸 나폴레옹 포즈라 그래가지고요. 조금 내가 개혁적이다. 나 뭐 한다는 사람 다 이러고 있어요. 자, 이거 굉장히 웃긴 사진인 거죠, 그러면. 나폴레옹의 업적이나 그런 걸 따라 해야지 포즈만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속뜻을 모르고. 즉, 이 갑신정변을 일으킨 급진 개혁파 사람들은요, 개혁을 하긴 하는데 어설퍼요. 이 포즈만 따라하면 되는 줄 알았나 봐요. 멋진 줄 알았나 봐요. 나폴레옹은 배가 아파서 이러고 있었던 건데.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아까 한소리 얘기한 대로 민비가 명성황후가 청나라 도와줘! 어떻게 했을까요? 청나라가? 와서 또 우리나라 젊은 관리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제 친일파가 씨가 말랐어요. 다시 여기 친일파 나쁜 친일파 말고요. 일본에 가서 유학하고 배워온 사람들, 일본과 친한 사람들 그냥을 다 청나라가 죽여버렸어요. 우리나라에는 친일파가 씨가 말랐습니다. 이게 좋은 게 아니었어요, 결코. 자, 이런 갑신정변이 있었습니다. 얘네들도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누구의 무력에 의지했다고요? 일본. 또 그걸 진압하는 건 누구의 무력에 의지해요? 청나라. 아주 우리나라가 개판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 사진이? 2018년도 태극기 집회 때 사진이에요. 태극기 많이 보이시죠? 태극기 반, 무슨 기반? 성조기 반이에요. 똑같지 않습니까?
이들은 태극기 들고 무슨 구호를 외쳤습니까? 혹시 아셔요? 이들이 외친 구호는 하나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하라. 뭐 그거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을게요. 지금 그런 시간 아니니까 평가는 하지 않을게요. 그런데 어쨌든 민주주의에서 누구나 시위와 집회를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이들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미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미국에 대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님, 우리나라 박근혜 좀 풀어주세요. 이들이 기본 컨셉이 이거예요. 딱 명성황후 컨셉이죠. 똑같아요. 그리고요, 이 태극기 집회가 이것만 있는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자, 이거 뭡니까, 이거? 태극기 집회, 태극기 있고, 성조기 있고, 드디어 뭐가 나왔어요? 일장기가 나와버려요. 태극기 집회. 이 사람들은요, 여기 반은 일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무슨 한일 무슨 자유문화연합이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태극기 집회에 일본도 같이 한 거예요. 일본도. 뭐 여기까지는 그렇다 쳐요. 여기까지는. 그렇다 쳐.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생깁니다. 이겁니다. 이거. 이게 언제냐면요. 광화문 집회예요. 올해 8.15 집회. 올해 8.15 광복절 집회에 태극기, 성조기, 일장기를 같이 들고 나왔어요. 올해. 갖고 나와서 뭘 외쳤는지 아십니까?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외쳤어요. 아니, 그 정치적 구호는 접겠어요, 일단. 그게 좋은 일 나쁜 접겠는데, 아니, 8.15에 광복절에 일장기를 들고 나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들의 행태는요, 딱 갑신정변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렇죠? 굉장히 어설프고요. 그리고 또 일본에게 의지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 아베 수상이었어요. 아베 수상님, 우리나라에 와서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시켜 주세요. 그 수준인 겁니다, 지금. 그리고 더 참담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 일장기는 현재 일본 국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긴 해요. 근데 그걸 8.15에 썼다는 게 문제지. 자, 이거 보십시오. 이거 무슨 깃발입니까? 우길승천기라고 합니다. 이름이 우길승천기고요. 이거는 근데 전범기입니다. 일제시대에 이걸로 들고 우리나라와 만주와 동남아시아를 싹 일본이 잡아먹은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그거 들고 시위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 중에 주 땡땡 순도 계시고요. 이 사람은 현직 정치인이고요. 그날 제가 싫어하는 그 당 우길 승천기를 들고 전범기를 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 깃발 아래 우리나라 위안부 할머니들이 당하신 겁니다. 이 깃발 아래 우리나라가 다 밟힌 거고 수탈당한 건데 그걸 들고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 너무 착한 거예요. 여러분, 나치 깃발 아시죠? 그거 독일에서 들었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총 맞아 죽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밟혀요, 진짜. 우리나라 사람을 되게 착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할게요. 우리나라가 역사적 청산이 되지 않고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이런 걸 안 가르치니까 우길기, 이 전범기 들고 시위하고 있고요. 8.15 때 일장기 들고 나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개소리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벌였냐면요. 최근 윤미향 의원이라고 정신대 대책협의회, 즉 위안부 할머니들 도와주는 그 협의회 있잖아요. 거기를 제대로 못 했다고 엄청 공격해요. 이 전범기 들고 다니는 이 인간들이. 근데 언론은 그걸 다 받아줘요. 그거 지금 다 무전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다루지도 않아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한 줄 아십니까? 바로 역사를 제대로 몰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원피스라는 만화 아시죠, 여러분? 그걸 안 보는 이유가 이겁니다. 거기에 우길기가 나와요. 자주 나와요, 생각보다. 저는 우길기가 들어간 건 일체 나이키도 안 써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절대 용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현실에 이러고 있어요. 왜? 역사를 모르니까. 역사를 모르니까. 자, 계속 해볼게요. 그리고요, 85년에 거문도 사건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이게 되게 우픈 사건이에요. 여러분, 거문도가 어딘지 아십니까? 대충 비슷해. 남해안 쪽 비슷해. 자, 거문도는요, 대동해지도 보면은 제주도와 여수 사이에 있어요. 제주도와 여수 사이에. 남해안 쪽에 있죠. 거의 땅끝에 가까워요.
갑신정변 이후 우리나라가 청나라의 속처럼 돼버렸어요. 왜? 일본이 빠져버렸으니까. 그러니까요, 고종이 인아거청, 러시아를 들어 청나라를 물리친다라는 작전을 씁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친해져요, 고종이. 명성황후도 마찬가지예요. 친러파가 돼요. 근데 이게 문제예요, 고종과 명성황후는. 아니, 왜 우리나라 군인들을 키울 생각을 안 했을까요? 왜 우리나라 백성들을 키울 생각을 안 했을까요? 그거예요. 절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믿지 못하고 그냥 다른 나라에만 붙어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근데 러시아는요, 이 간도에 큰 관심이 있었고요. 그리고 부동항, 얼지 않는 항구에 관심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항구 다 얼지 않거든요. 러시아는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러시아는. 그래서 러시아도 그래, 조선하고 친해볼까? 쓱 우리나라에 와서 여기 아산 지역에, 현재 아산 지역에다가 러시아 전용 조차지라 그래요. 아예 빌리는 거. 우리 차이나타운 가면요, 인천 차이나타운 가면요, 중국 조차지, 일본 조차지가 있어요. 거기 과거 조선시대에 거기는 일본 땅이었어요, 간단하게. 대사관이 넓은 거예요. 그렇게 대사관 동네쯤에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러시아가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영국이 이걸 말려요. 영국은 러시아와 싸우는 나라였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러시아가 부동항을 얻지 못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거문도를 무단 점령해 버립니다, 영국이.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자, 이 제주도 바로 옆에 무슨 섬이 하나 있습니까? 대마도 있죠. 대마도는 어느 나라 땅? 야, 되게 아까워요. 예, 현재 일본 땅 맞아요. 근데 원래 대마도는요, 우리나라 조선 삼국 시대까지만 해도요, 우리나라가 점령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런 의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최근 근대에 우리나라의 힘이 빠지면서 거의 대마도를 뺏겼다가 봐도 무방해요. 우리나라가 훨씬 더 가까워요. 어쨌든 대마도는 어느 나라 땅? 일본 땅, 지금은. 그러니까 러시아가 여기 어디 항구를 얻어서 밑으로 쭉 이렇게 내려오려면요, 제주도와 대마도 사이를 지나겠죠. 그 지나는 러시아 함대를 포격할 수 있는 게 바로 거문도예요. 그러니까 거문도는 바다 위에 떠 있는 항공모함 같은 곳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섬이 또 하나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러시아가 쭉 내려올 때 러시아를 포격해서 쓰러뜨릴 수 있는 섬. 네? 독도. 맞아요, 독도. 그래서 독도는 원래 우리나라 땅인데 러일 전쟁 이후로 일본이 가져가 버린 겁니다. 제가 일본을 용서 못하는 이유가 하나가, 아니, 러일 전쟁은 일본이 아까 그 우길기 깃발 아래 우리나라 땅 먹으면 사는 거잖아요. 지네들이 남의 나라를 침략해서 우리나라 땅을 가져갔으면 이제 좀 반성한다 그러면 독도에서 우리 땅이다라고 주장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입으로 반성도 안 해, 행동으로 반성도 안 하고 있어요. 독도 아직도 자기네 땅을 우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 아직도 침략의 야욕을 버리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을 싫어하고 일본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싫어합니다. 자, 러시아 봐봐요. 이 거문도를 영국이 먹어버렸어요. 우리나라에 허락도 안 받고. 러시아, 청나라 반발합니다. 근데 일본은 침묵합니다. 왜요? 지금 일본이 힘이 쪼그라들었거든요. 그리고요, 이게 제일 웃겨요. 조선이 맨 나중에 알아요, 그거를. 우리나라 정부가 맨 나중에 알아요. 아니, 우리나라 섬을 영국인들이 무단 점령했는데 러시아가 알고 반발해요. 청나라가 알고 반발해요. 일본도 알고 그러든 말든 그래요. 근데 아직 고종은 몰라요. 맨 마지막에 고종이 알고 감히 우리나라 땅을 하고 여기 거문도에 사신을 보내요. 누굴 보내야 돼요, 원래? 그렇죠, 군대를 보내야죠. 사신을 보내서 이러지 마! 여기는 안 돼! 우리 땅이야! 하고 가요. 그리고 그냥 거기 영국이 써요. 웃기죠? 자, 이거 보십시오. 이 사진이 실제 거문도에서 찍었던 사진이에요. 이렇게 대포들을 설치했어요. 다 영국 군인들이죠. 그리고 이 사진도 있습니다. 같이 찍은 사진이에요. 우리나라 그 하얀 옷 입은 한복 입은 여러 사람들이 갓도 보이고, 그 영국 중간에 뭐 이 사람은 목사 같고 이 사람은 영국 무슨 신사 같고 이렇게 보이시죠, 사진들. 그러면 지금 사진의 분위기가 어때요? 나쁘지 않죠.
막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사람들 두려워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지금. 같이 어울려 찍고 흐려서 안 보이는데 강아지 보이세요? 개도 몇 마리 있고요. 애들도 좋아하고 할머니도 좋아하고 다 그러고 있어요. 왜 좋아할까요? 점령당했는데? 자, 좋아. 그 얘기할 겁니다. 자, 영국이 우리나라 사신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가 여기 1년에 5천 파운드 낼게. 거문도 빌려줘. 1년이면 1년에 4억씩 주겠다는 소리예요. 빌려줄래요? 안 빌려줄래요? 콜! 해야겠죠. 근데 우리나라 사신이 뭐라 그랬다고요? 자, 조선 안 돼! 그냥 꺼져! 하고 무서워서 도망가요. 대포 있고 막 총 있고 그러니까 사신이 안 돼! 그럴 순 없어! 하고 그냥 가요. 니네 가야 돼! 하고 가버려요 그냥. 신경 났어요. 그러자 영국군이 거문도 주민 300명을 강제 동원해버려요. 일을 시켜요. 막사 건립 일을 시켜요. 그리고 월급을 주네? 처음에 거문도 주민들은요 엄청 두려워했답니다. 총 들고 칼 들고 해서 왔는데 우리나라 조정에서 온 사람도 니네 안 돼! 가! 하고 도망가 버리고 영국 군인들이 야 니네 일로 와 일해. 그러니까 죽었구나. 열심히 일을 했대요. 근데 월급을 주더래요. 근데 그 당시 월급이 요즘 말로 할게요. 최저임금보다 더 준 거예요. 기분이 어떨까요? 좋죠. 좋네?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중식 제공, 또 집 짓는 거니까 장비 제공, 병가, 상가 인정.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병가 인정.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기 니네 조선 땅인데 우리가 병원 짓고 막사 지었잖아. 토지 대여비까지 지불합니다. 거문도 사람들이 어떻게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엄청 좋죠. 요즘 말로 할게요. 외국군이 들어와서 미군 기지 지으면서 우리나라가 일해주는데 우리나라 건설업계보다 훨씬 더 잘해주는 거예요. 거문도 사람들이 굉장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군대 훈련할 거 아니에요. 포 쏘고. 그러니까 고기 못 잡잖아요. 업 차질 보상비까지 줬대요. 그리고요. 엄격한 군기로 대민 피해를 최소화했답니다. 그리고 주모 뽀뽀 사건 들어보셨습니까? 이 당시에 술집에 주모 있잖아요. 주막에. 영국군이 취해가지고 주모한테 뽀뽀를 했대요. 근데 자 우리나라 주막에 있는 주모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 가서 술 먹고 주모한테 뽀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조선시대에.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주모는 거의 요즘 말로 하면 약간 몸 파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거의. 그래서 과부들이 어떻게 할 일이 없을 때 그런 정도로 하는 굉장히 낮은 직업이었고 다들 만만하게 천하게 봤어요. 그러니까 영국군 입장에서는 조선 사람들이 다 술 먹고 주모한테 이렇게 추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한 거예요. 영국 사람도. 근데 그거를 주모가 신고해버렸어요. 왜? 이 조선 사람들은 다 우리 동네 사람들이고 어디서 멀리 온 사람을 이렇게 했으니까 징그럽고 싫어가지고 신고해버렸어요. 그때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영국 사령관이 군대 사령관이 전원 다 집합 배에 올라가 한 거예요. 영국 군인들이 다 배에 탔어요. 그러니까 뽀뽀한 죄인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배 제일 앞에 세웠대요. 그리고 발로 차버린 거예요. 바다에 빠졌겠죠? 그러니까 원위치, 그러니까 다시 엎어엎어 올라와요. 발로 또 차버려요. 엎어엎어 올라와요. 이렇게 반나절 동안 했대요. 주모한테 물었대요. 당신 마음이 풀릴 때까지 풀리면 얘기해달라고. 그러니까 주모가 됐다고 막 그러니까 됐어요? 그럼 마지막 한 번만 더 하고 이 주모가 마음 풀릴 때까지 이 사람에게 기합을 줬대요. 그러니까 여기 거문도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엄청 신뢰했겠죠. 그리고요, 이거 보십시오. 우리나라 최초의 테니스장이 바로 거문도에 지었어요. 물론 영국군이 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여기서 배웠어요. 테니스를. 그리고 최초의 당구장, 최초의 전기, 최초의 통조림, 최초의 비스켓 다 거문도에서 나왔어요. 자, 이게 여기 보세요. 그 당시 사진이에요, 지금. 여기 사진 보시면요. 요 건너편에 뭔가 이렇게 쭉 산기슭이 조금 있죠. 이게 테니스장이에요. 그리고 현재도 거문도에 그 테니스장이 남아 있어요. 아니, 영국군은 근데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잘해줬을까요? 그게 중요합니다. 왜? 그겁니다. 러시아랑 최전방에 싸울 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바로 위에 러시아잖아요. 우리나라의 협조가 없으면 영국군은 러시아와 싸우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잘해줬고요. 결정적으로 이 영국군은요, 거문도에다가 우리나라 최초의 전화를 설치합니다. 그것도 상해하고 거문도 직통전화를 설치합니다. 해저 케이블을 갈아서.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요, 이제 이게 실제 지금 거문도에 남아있는 그 당시 영국 사람 군인들도 몇 년 있으니까 거기서 죽은 사람 있을 거잖아요. 그 묘지예요. 어때요, 묘지가 지금 관리가? 되게 잘 되어 있죠. 거문도 사람들은 영국 군인들을 되게 좋아하고 지금까지 묘지 관리해줬어요. 지금까지. 그러자 영국 대사관의 영국 측에서 너무 고맙다고 거문도에 있는 모든 중학교, 고등학교에다 장학금 막 줘버렸어요. 영국 군인 실제로 지금까지. 예. 그러자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거문도에서 영국군이 2년인가 3년인가 있었어요. 철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정에서 정부에서 야, 니네 거문도 2, 3년 동안 세금 안 마셨잖아. 그렇죠? 영국군이 관할이었으니까. 그거를 한 번에 걷어버립니다. 자, 거문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영국을 좋아할까요? 우리나라를 좋아할까요? 당연히 영국을 훨씬 더 좋아하겠죠. 이때부터 민심의 이반이 일어나요. 이때부터. 아까 갑신정변은요, 백성들의 민심을 못 얻었다 그랬죠. 근데 이 거문도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신문물 좋은 거구나. 나옵니다. 이제 조선 체제가 진짜 나쁜 거였구나. 우리가 바보처럼 살았던 거구나. 조선이 망해야 될 나라구나. 그때 깨달아요. 그때 깨닫고 외국인들이 저 파란 눈의 도깨비 같은 다 나쁜 놈들이 아니었구나. 좋은 놈도 있구나. 그리고 새로운 신문물이 좋은 거구나. 이제 깨달아요. 어디서? 저 밑에 제주도 근처에 있는 남쪽 나라에서부터. 그게 우리나라에 퍼지기 시작해요. 이게 우리나라 개화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리고요, 또 이제 방공령 사건이라고 89년에 일어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방공령? 처음 들어보셨죠? 들어봤어? 오, 좋아. 배웠어, 진짜로? 어떻게 배웠어, 방공령에 대해서? 고등학교 때 뭐라고 배웠어, 그러니까? 스쳐 지나가듯이 배워서 시험엔 안 나온다. 이게 진짜 교과서의 왜곡이 심각한 부분이에요. 이게. 자, 각 도지사, 그 당시 관찰사예요. 도지사가 흉년 등의 이유로 곡식의 방출을 막는 거예요. 즉 방공령이 인천에 내려지면 인천에서 다른 군데로 곡식을 못 팔아요. 인천에서만 소비해야 돼요. 이건 제로입니다. 76년부터 1910년까지 35년간 100여 차례 시행이 됩니다. 이거 언뜻 보면 그래, 국민들을 도와주는 좋은 제도 같잖아요. 굶어 죽지 말라고. 근데 설마 그렇게 착할 리가요. 이분이 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이놈이 이름이 조병식이에요. 자, 앞으로 기억하셔요.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조병 하면 다 나쁜 놈이에요. 조병 하면 다 나쁜 놈이에요. 예. 함경도 관찰사예요. 도지사였어요. 이 사람이 함경도 내 방공령을 선포합니다. 흉년이 들긴 했어요.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조선시대 거의 최고급 탕관오리에 속합니다. 왜 방공령을 내렸을까요? 자, 이게 교과서에 있는 거 제가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공무를 내어줄 수 없다. 방공령. 일본 식민지 지배에서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것이 경제 수탈이다. 정책은 모두 어쨌든 발달했다. 부족하게 되었다. 그래서 일본은 농촌이 피폐해지고 식량이 부족하게 되었다. 왜냐? 전쟁 준비하느라고. 그래서 일본 상인들이 조선에서 곡물을 대량으로 반출해 갔다. 이렇게 되자 조선의 곡물 가격이 폭등하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흉년까지 겹쳤다. 이런 사태에 항거하여 함경도, 황해도 등에서 지방에 방공령을 내렸다. 이런 사태에 항거하여. 좋은 거 같죠? 좋은 말을 써요. 이게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요. 이게 교과서가 왜곡이 심각한 겁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 설명할게요. 이 방공령은요, 일본과 최초의 통상 마찰이에요. 즉 수출 규제라는 소리입니다. 이거 요즘에 우리 당해봐서 알죠? 작년 7월 달에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반도체 중요한 3가지 부품 소재를 팔지 않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든 말든 막 만들어버렸죠, 그냥. 자, 현재 WTO 규정상 정치적인 이런 이유로 수출을 규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래라 하고 막 다 해버렸으니 오히려 일본이 지금 다 망해가고 있죠.
자, 이거 보세요. 이건 거꾸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본에게 수출 규제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쌀 안 팔아. 그 이유는 왜? 우리도 흉년이니까. 그래서 최초의 수출 규제였습니다. 근데 이때 일본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군대를 끌고 왔어요. 결국은 쌀을 사갔어요, 나중에. 이 조병식도 벌을 받아요. 아니, 일본 나쁜 새끼들은 100년 전에 우리가 수출 규제할 때는 그렇게 지랄지랄 하던 놈들이 왜 지들은 지금 수출 규제하고 있습니까? 그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국제사회에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법도 이런 거 없어요. 힘이에요, 국제사회는 그냥. 자, 근데 교과서에서 이거를요, 일본의 수탈로부터 우리 곡식을 지켰다고 표현합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자, 이제 알아볼게요. 추수 때 지방 관료가, 도지사가 방공령을 내려요. 그러면 곡물 가격이 하락하겠죠. 결탁 상인들이 다 사버려요. 즉, 우리 곡물들을 밖에 막 팔아야지 가격이 올라가는데 밖에 못 팔아! 해버리니까 상인 가격이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돈 많은 상인들이 그걸 다 사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언제? 이거 보세요. 이듬해 춘궁기 때. 춘궁기 아시죠? 봄에 가난할 때. 그때 고가로 되팔아 큰 이득을 남기는 겁니다. 방공령이 이렇게 쓰였어요. 그래서 상인들이 되게 돈을 잘 벌었어요. 맞아. 상인들이 엄청 떼돈을 벌었어요. 상인들이 떼돈을 벌면 가만히 있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까 조병식 같은 사람한테 막 찔러주겠죠. 그럼 조병식은 또 이제 다음 해 방공령 또 내려주겠고 이런 식인 거예요. 즉 방공령은요, 현대판 부동산 투기 혹은 기업과 정부가 결탁해서 하는 유착 비리 이런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방공령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절대 아니라고요. 저렇게 배웠어요. 예, 현대판 나쁜 놈 짓이에요. 이게 아주 되게 나쁜 짓이에요. 정부와 기업이 짜고 그럼 방공령이 내려주면 누가 제일 피해 볼까요? 서민들. 그래서요, 아예 나중에 1894년도에는 방공령 제도를 아예 없애버려요, 그냥. 자, 그러나 일본이 우리나라 상인들보다 비싼 가격에 매입을 해갑니다. 에? 왜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농사 누가 지어요? 되게 다 천한 사람들이 짓죠. 그리고 소장농 간단하게 할게요.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도 안 주고 아주 싼 단가에 막 일을 시켜요. 생산을 해요. 아주 싸게, 그렇죠? 싸게 생산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싼 거니까 생산 단가가 100원 나왔어요. 총 100원. 우리나라 사람들은 110원에 사는 거예요. 근데 저기 다른 나라에서 150원에 사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임금을 싸게 때려버렸으니까. 그럼 어디다 팔래요? 당연히 외국에 팔겠죠. 150원에.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일본 얘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나쁜 놈이 아니었던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에 먹을 야약은 있었지만 아직까지 수탈은 아니에요. 수탈은 언제부터냐? 1910년 이후부터. 이때는 제값 주고 사가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양반네들은 제값 안 줘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다 일본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거 보십시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쌀들이 막 쌓여있죠. 군산항에 쌓여있는 일본으로 빼앗긴 쌀들이에요. 이건 1910년 이후예요. 이후. 일제시대 때. 이때 뺏긴 거예요. 근데 지금은 1910년 아니죠. 현재 방공령은 1889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뺏기기 전 일본이 제값 주고 사가는 거예요. 아니, 일본은 제값 주고 사가는데 우리나라 양반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제값 안 주고 사요. 정부도 제값 안 주고 사요. 후려쳐버려요. 자, 그러자 탄관 오리들과 결탁한 상인들보다 일본 상인들이 제값을 쳐줘요. 당연히 일본에게 팔겠죠. 당연히. 그리고 상인들에게 뇌물 받은 지방 언론들이 이제 방공령을 때려주는 거예요. 못 팔게. 그러자 농민들, 백성들이 피폐해집니다. 방공령 때문에 오히려. 풍년이 들어도 큰 이득이 없어요. 흉년이 들면 굶어 죽어요. 이게 방공령이에요. 이게. 자, 이러자 조선 팔도에 총 100여 회 무차별적 방공령이 시작됩니다. 아예 쪽쪽 빨아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그리고요, 1894년 전라도 고부, 현재 정읍에서 농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그때 방공용을 없애요. 놀래가지고. 근데 이미 늦었어요. 자, 1894년 전라도 정읍에서 농민들이 일어났어요. 이게 뭡니까? 예, 이게 바로 동학농민운동입니다. 자, 그러면 동학농민운동이 왜 일어나는지 아시겠죠? 왜 일어났는지. 자, 그러면 이때 이 전라남도 고부 정읍의 현감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조병갑입니다. 조병갑. 아까 조병식의 형제예요. 조병갑이가 방공용 내리고 막 다 쪽쪽 빨아버리고 하니까 그때 처음으로 밀란이 일어났어요. 전라도 지방에서. 그 전에 위에서 홍경래라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 되게 작았어요. 이렇게 조직적이고 성공한 건 동학농민운동이 처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학농민운동이 왜 생겼는지 아시겠죠? 사람들이 다 피를 빨린 거예요. 방공용에 이런 걸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외국인들 우리에게 잘해줘요. 그래서 조선 정부, 고종, 명성, 황후 이 사람들에 대한 불만이 생겼어요. 근데 그것도 또 온전한 불만도 아니에요. 또 자세한 사항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결론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더 좋습니까? 해외 사람들이 더 좋습니까? 해외가 훨씬 더 깔끔하죠. 왜요? 그들도 우리에게 욕심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처음에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정신을 못 차리고 백성들이 깨어나지 못하면 이렇게 뜯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 근대화의 아픔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우리 지식인들이 공부하고 우리 이렇게 깨어나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 근대화를 이루고 깨어나야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강제로 외세에 의해서 깨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근데 또 정부라도 정신 차렸으면 괜찮은데 정부도 썩어버리니까 이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동학농민혁명, 동학농민운동이었습니다. 자세한 건 또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